안녕하세요. 올레비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메타버스 안 이프렌드라는 곳입니다. 이프렌드는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프렌드 안에서는 다양한 무료 강의라든지 재미있는 취미 공유 같은 것들,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안에서 매주 수요일 2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에 관련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장소는 이렇게 아늑한 거실 모양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디지털 노마드 실험입니다. 3개월차 디지털 일용직의 현실이라고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앉아 있다가, 나는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겠다. 여행도 가고, 여행지에 가서 돈도 벌고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3개월, 실행에 옮겨서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노마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노마드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또 그 노마드라는 말의 뜻 자체가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처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되면서 투잡이나 재택근무, 그다음에 그 부수적인 강의나 쇼핑몰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이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표는 앞으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강의나 쇼핑몰 운영 없이 디지털 노마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것을 실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또 디지털 노마드를 실행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정말 그 아무 베이스 없이 운영하던 블로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배경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디지털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강의 수입이나 다른 물건 판매, 그다음에 뭐 펀딩이라든지 그 사업의 확장 없이 디지털 노마드 활동만으로 수익을 벌 수 있을까?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한 실험입니다. 제가 실험에 사용한 저 블로그는 어, 세 개의 블로그로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 1방문자 100명 미만, 이웃도 100명 미만의 저품질에 걸린 블로그였습니다. 검색되는 글이 거의 없고, 게시되어 있는 글도 거의 뭐 10년, 6년 전에 쓴 그 메모 형식으로 제가 스스로 기록하기 위해서 놓은 의미 있는 글이 거의 없다시피 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두 개를 설정한 이유는 한 가지는 그 블로그 수익을 위해서 이슈를 따라가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고,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저만의 주제를 가진 블로그로 키워가기 위해서 두 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 세 개, 벌써 벅찬데요. 티스토리 블로그 두 개도 저품질, 통째로 검색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 제목을 쳐도 검색 엔진에 그대로 쳐도 검색이 되지 않는 완전 저품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몇 가지 그 여행 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와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행하면서 어, 어뷰징,
어뷰징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서가 두 개가 동시에 검색이 되면 한 개의 문서를 검색해서 누락시키는 것이죠. 대부분 블로그 저품질의 원인이 됩니다. 요런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면 사람들은 블로그를 차라리 새로 파서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블로그 검색의 알고리즘이 저품질에 빠졌더라도 기간이 오래된 블로그를 가져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어 저품질에 빠진 블로그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3 가지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어 블로그를 시작하려면, 그리고 블로그를 잘 운영하려면 그 블로그나 SNS들의 성질을 잘 알고 플랫폼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블로그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SNS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에게 익숙하고 편리하고 발행이 쉬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이용이 편리하고 익숙하더라도 본인의 변별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블로그를 택한 건데요. 블로그는 긴 텍스트 내용으로 인해서 변별력 있는 나만의 특별한 글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특징이 있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도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자기만의 개성이라든지 자기만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라든지 뭐 재미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적인 플랫폼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변별력이 있고 나한테 편리한 플랫폼이더라도 시간이 글 하나 이렇게 포스팅하는데 일주일 걸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플랫폼을 선택해야겠죠. 시간 대비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인스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유튜브도 만약에 뭐 실시간 방송을 하신다든지 하면 짧고 굵게 1 시간 만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플랫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면은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인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 틱톡 같은 플랫폼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틱톡은 성장하는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어 틱톡에서 선점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요즘에는 카카오뷰라는 플랫폼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뷰는 선점하기도 좋고 카카오 뷰의 조회수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선택하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저한테는 가장 블로그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익숙하고 저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고 한두 시간이면 포스팅을 한두 개는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블로그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블로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어,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인스타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나만의 전문성을 가진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 특별한 나만의 특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여야 되고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요리나 육아나 취미나 그냥 일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특별함을 부여하고 나만의 시각을 담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진 소재를 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는 우물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튜버들 중에서 동물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동물 유튜버들은 강아지가 자니까 귀엽고 먹어서 귀엽고 또 삐져서 귀엽기도 하고 아파서 귀여운 건 싫어요. 어쨌든 뭐 다양한 모습을, 똑같은 강아지, 그다음에 똑같은 일상을 가지고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화면을 어떻게 해야지 저랑 같이 잘 볼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장소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뛰어가서 제가 서 있어도 화면이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서 보겠습니다. 좋네요. 콘텐츠에 어, 결과적으로 디지털 노마드 실험에서 판매하는 것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란 기본적으로 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어, 일단 이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은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글이나 유튜브의 영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언박싱 영상이라던가 리뷰 에 대해서 리뷰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글에서는 무슨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타벅스 쿠폰을 쏜다. 이런 글의 조회수가 높기도 하죠. 어,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준다던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라던가 또 블로그 글에서는 오늘 당장 뭐뭐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 뭔가 호기심 그다음에 이유를 알려주고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감성을 채워주는 그런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의 시간을 빼앗지만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컨텐츠가 보는 사람한테 매력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는 전문가의 향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문가가 되면 너무 지루하거나 접근이 식상하거나 쉽게 우리가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면서 신선한 시각, 신선한 내용, 흥미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어, 컨텐츠를 판매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뒤를 보고 있었네요. 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더, 더 멀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소재도 찾고, 플랫폼도 골랐고, 컨텐츠가 무엇인지도 알았다면, 이제 자기가 선택한 플랫폼에서 키워드나 태그를 정복하는 듯이, 어, 키워드를 꾸준히 잠식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꾸준히 블로그면 포스팅을 발행하든지 영상을 발행하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이 꾸준함이 어, 그냥 꾸준히 전략이 없이 매일 일 포스팅만 한다든지 매일 유튜브 라이브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주제, 전문성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꾸준함을 가져가면서 자기가 가진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점점점 채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 여행에 관련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제주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검색어를 다 한 번씩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다고 생각하면 포스팅할 소재가 부족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 전문성이 될 거고 그것이 저의 꾸준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컨텐츠에서 매일 꾸준히 열심히 포스팅도 하고 점점 자기의 플랫폼을 키워가고 자기의 매체를 점점 키워가더라도 디지털
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불안정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튜브 어린이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컨텐츠의 수익이 좋은 것으로 한참 유명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컨텐츠의 수익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플랫폼이 자기들의 정책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카카오뷰가 선점하기 좋고 수익이 많고 초창기 플랫폼이라고 해서 카카오뷰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카카오뷰는 다음이 광고를 받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일반 유저에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광고주에게 노출을 대부분 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반 유저의 역할은 광고주에게 보여줄 유저를 끌어서 카카오뷰에 가져오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일반 유저의 비중은 줄어들고 광고주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뷰의 노출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요. 이것은 바로 수익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카카오뷰를 하실 분들은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려서 카카오뷰가 나중에 유입 노출을 시켜줄 보드를 고를 때 카카오뷰의 눈에 들어서 그 보드 풀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플랫폼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출이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또 계속 수익이 좋거나 유지된다고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플랫폼은 이렇게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플랫폼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플랫폼의 수명을 10년에서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 수명은 블로그는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서 정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네이버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사용자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플랫폼 중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트위터가 서비스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 수가 급격히 적어진 이유는 트위터의 즉각성, 그다음에 강렬한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사진과 함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매체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심지어 인스타도 틱톡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숏이라는 짧은 영상으로 대표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플랫폼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예측하고 매체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플랫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발을 걸쳐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이프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해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이버나 게티 이미지,
수많은 사진 판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진 작가분들이나 그다음에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꽤 괜찮은 수입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유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못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작가의 사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팔리는 사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직이 이런 사진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 팔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어, 무슨 브로셔 같은 거를 제작할 때 빈 접시에 올려놓을 제품을 올려놓은 빈 접시 배경 사진이라던가 흰색 빈 접시 배경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 중간에 놓을 아무것도 없는 파란 풀밭이라든지 목적성이 분명한 아니면 사용이 편리한 그런 사진들이 팔리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사진들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 판매하는 것도 결국에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이 사람의 링크에 오면은 요 사진이 항상 있다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적절한 키워드를 배치하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파트너십이 있는데 쿠팡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적입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사이트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저한테는 너무나 블로그 저품질을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블로그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나 쿠팡 모두 자주 그 제품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꾸준함은 역시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블로그보다 어쩌면 인스타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인스타의 쥐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그 원고료나 아니면 상품을 받고 한 리뷰가 있는데요. 이런 리뷰도 블로그한테는 굉장히 좋은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서 필요한 리뷰를 잘 하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너무 종류도 많고 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 파이프라인들도 다 들어가는 시간과 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다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메인 플랫폼과 병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찾아가지고 몇 개를 같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플랫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꼭 키워두는 것, 그리고 고정 수익을 늘리는 것을 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메인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하자면 나머지 플랫폼들과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블로그로 시작했으니까 블로그 하나의 덩치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인플루언서 블로거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블로그를 링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프렌드 강의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 링크를 하고 이것을 다시 블로그에 텍스트로 정리하면서 순환 구조를 만들면 노출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진 플랫폼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되면 나머지 어,
나머지 SNS들도 다 같이 조회수를 나눠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지금이 벌써 4월 초인데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시작할 때 네이버 조회수 100이야. 이웃 10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조회수가 100도 아니고 막 어떤 때 20도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글을 이제 다 지울 건 삭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 남길 게 없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글이 개수가 적으니까 좀 남겨두고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웃이 지금 현재 5천 명을 넘었고요. 조회수는 1,000명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합니다. 사실 1조회수 1,000명이 이렇게 성과가 있다. 3달 동안 뭐 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 2월 첫 달하고 두 번째 달은 저품질에서 빠져나오는 첫 달, 한 달 정도는 저품질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글 개수가 거의 100개 정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달 동안 150개의 글을 쓰고, 저품질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이웃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강점을 가진 글을 작성해서 저의 게시글 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은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회 넘은 글에서 수익도 나오고 어느 정도 디지털 노마드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월 3일에 시작한 결과입니다. 1월 3일에 이건 블로그 차트에서 가져온 순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블로그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블로그 순위 13만 3,682위. 그 다음에 유효 키워드, 이런 유효한 키워드라는 것은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 숫자입니다. 이 키워드는 9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순위 이거는 4월 제가 3월 말 걸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이거 발표하는 날짜로 찍다 보니 4월 거를 찍어 왔습니다. 4월 11일 현재 블로그 순위 18,000위, 그다음에 여행 숙박 순위 3,00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 거의 10만 등에서 18,000등이 됐으니까 되게 뿌듯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8,000등인데도 여행 숙박 카테고리에서 3,000등인데도 일 조회수가 1,000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수익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파이프라인을 정말 열심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결과도 말씀드리면 티스토리는 완전한 저품질 상태여가지고 통으로 모든 게시글이 검색어에서 검색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1월 한 달이 지나고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해서 티스토리는 아직 제대로 포스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 조회수 100에서 20 사이로 나오고 있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두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1월 달은 도저히 신청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어서 신청을 못했고 2월 달에 신청했고 3월 달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이면 신청에 탈락했든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됐든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메일이 오지 않는 걸 보아서 이웃도 많고 조회수도 많으신 분들도 인플루언서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탈락한 것 같기도 한데 결과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 뭐, 한 번 정도 더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블로거의 조회수가 낮은 것은 조회수를 쫓아가는 포스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포스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조회수가 낮게 되는데요.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 조회수가 좋은 리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 리뷰 같은 걸 하면은 조회수는 어느 정도 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의 개수가 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쓴 한 150개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거의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글의 개수가 1000개, 500개에서 1000개 이상 많으신 분들은 막 2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달고 만약에 달지 못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조회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티스토리 최적화를 할 거고 티스토리에 최적화는 네이버랑은 다릅니다. 네이버랑 다르게 수익을 보는 최적화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최적화를 2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스타 이웃 늘리기와 인스타 최적화를 해 가면서 이제 순환 구조를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쯤부터는 아마 수익다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달 중에서 2월, 3월 초부터는 이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할 수 있겠다 싶은 의미 있는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디지털 노마드 실험을 해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 그 수익만으로 여행할 수 있을지 를 얘기해 봤고요. 오늘의 결론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를 보고 가끔 어,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퇴사는 하지 마시라. 시간이 있으면 디지털 노마드 실험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어서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러시아 보통 사람을 위한 변명, 불곰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가해자 측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불곰국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행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프렌드 앱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시고 매주 수요일 2시에 이프렌드 안에 접속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레비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